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여름보다 일조량과 시간이 줄어드는 가을과 겨울철에는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증상, 이른바 계절성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초조하거나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계속되면서 식욕이 감퇴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홍수 원장과 함께 계절성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계절성 우울증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절성 우울증은 우울증의 발생과 회복이 1년 중에 특정 시기와 관련되는 경우입니다. 계절성 우울증의 가장 많은 경우는 햇빛이 적어지는 가을,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 겨울철에 우울증이 시작되고 일조량이 늘어나는 봄, 여름에 증상이 저절로 회복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일조량 차이가 적은 적도 부근에서는 드물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아져서 북유럽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뇌 안에 있는 생물학적 시계에 이상이 생겨서 계절성 우울증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경우는 여름철 우울증입니다. 매년 여름 무더위에서 불면, 식욕 감소 같은 우울한 증상이 심해지고 가을이 오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계절성 우울증의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울증과 더불어서 수면 과다든가 또 무기력, 탄수화물을 찾는 과식, 체중 증가 등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대개 가을, 겨울철에 우울증이 시작되고 초봄이 되면 우울증이 끝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우울증은 식욕과 수면에 관한 기능이 불면과 식욕 저하로 나타납니다. 그와 반대로 과다한 수면이라든가 식욕 과다로 보이는 경우를 비정형 우울증이라고 구분하는데요. 계절성 우울증은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보다는 비정형 우울증의 임상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성 우울증에서는 잠이 너무 많이 와서 온종일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식욕도 왕성해져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서 체중 증가가 나타납니다. 물론 일반적인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기분이 우울해지고 즐거움이나 흥미가 없고 또 쉽게 피로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보통 10%에서 20% 정도이며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는 5가지 이상의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들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특히 좀 쌀쌀하거나 추운 가을, 겨울철에 좀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햇빛이 줄어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가을이 되어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 계절성 우울증이 쉽게 생깁니다. 계절성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빛과 관련된 호르몬의 증가나 감소에 따르는 것입니다. 가을은 여름에 비해서 일조량과 일조 시간이 부족해져서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됩니다. 세로토닌은 감정이라든가 공격성, 각성, 수면, 식욕, 성욕, 불안, 강박 등 정서를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로토닌 감소는 몸이 탄수화물을 원하도록 해서 식욕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과체중, 거식증, 폭식증 같은 식이장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은 세로토닌부터 형성되는데요. 멜라토닌이 충분하게 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지만 햇빛이 줄어들어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수면 장애로 인해서 신체 리듬이 깨져서 낮 동안 피로해지고 또 무기력하게 됩니다. 네, 우울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계절성 우울증 또한 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 이 계절성 우울증의 위험성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아무래도 계절성 우울증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경우는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수개월에서 수년씩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고통 및 사회 경제학적 손실도 커지게 됩니다. 학업이라든가 직업 실패, 가족 및 대인관계 악화, 알코올, 약물 의존, 신체 질환 악화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15%에서 자살 위험도가 증가하는데요.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2명입니다. 2015년도에 자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8명으로서 10년 이상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에서는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에서는 자살이 1위의 사망 원인입니다. 자살 사고는 남성에서 50에서 60대, 여성은 18세에서 29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기 때문에 자살의 주요 위험 요소인 우울증을 관리해야 하고 계절성 우울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조금 더 우울감을 심하게 느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남자가 더 고독을 느끼고 가을을 탄다는 말은 실제로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계절성 우울증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 환자가 2배 이상 많고 70에서 80%가 여자입니다. 이것은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변화와 또 명절 증후군 같은 사회적, 문화적 스트레스가 여성에게 더 많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계절성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네, 정확한 진단은 의사를 만나서 우울증 진단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되지만 다음 사항 중에 5개 이상 해당되고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대부분 매일 지속되는 우울감을 호소한다든가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저하됩니다. 체중 증가라든가 증가, 또 식욕의 감소나 증가가 나타납니다. 불변이나 과다 수면을 보입니다. 정신 운동성 초조나 지체가 나타납니다. 피로해지고 활력이 상실됩니다. 무가치감이라든가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사고력이나 주의 집중력이 감소되고 우유부단해집니다. 또 반복되는 자살사고와 계획을 가집니다. 우울증 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재 우울한 기분 여부와 과거에 흥미가 있었던 것에 대한 흥미 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면 의심 환자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불안이라든가 불면, 식욕 및 체중 변화 등에서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우울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의심되면 우선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한 감별 진단도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내과 질환에 대한 감별도 필요하고요. 뇌졸중 같은 신경과적 문제에서도 우울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계절성 우울증 증상이나 혹은 좀 우울감이 계속될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네, 우울증의 치료는 크게 3가지로 생물학적 치료, 정신치료와 상담, 생활습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생물학적 치료에는 약물 치료라든가 광선 치료, 전기 경련 치료, 자기 자극술 등이 있습니다. 정신치료 등 상담은 개인 정신치료라든가 입원 치료, 또 집단 정신치료, 가족 치료,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계절성 우울증 치료에는 수면을 제하는 수면 박달 치료와 광선을 쬐어주는 광선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생활습관 관리로서는 규칙적인 운동이라든가 균형 잡힌 식사,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명을 밝게 하고 집안에 햇빛이 충분히 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햇빛에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 집안에만 있지 말고 자주 외출이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좋고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생활습관 관리를 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우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로서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의 경우 필요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사용하던 약물에 비해서 부작용은 적고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항우울제가 많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약물로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사망계 우울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에 2, 3주 정도 지나면 우울 증상의 호전이 나타납니다. 최소 4, 6주 정도는 복용을 해봐야 약물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용량의 증감이라든가 약물 교체로 인해서 호전 시까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좋아진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유지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책이나 운동을 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